네, 그럼 지금부터는 수급의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시간 외 거래에서의 특징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세종 메디칼이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마감됐습니다. 종합 제약사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이 두원 사이언스 제약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소식의 관계사인 카나리아 바이오도 주가 이 시간 외 거래에서 3.0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손 ENA가 지금 3.24% 상승했고요. CS윈드가 1.26%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또 바른손 ENA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K콘텐츠 일부 종목들의 주가가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의 한풀 주가가 좀 꺾인 경향이 있었는데요. 어제 본장에서 바른손 ENA는 7%대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다시 주목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일제약은 시간 외 거래에서 4.72%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삼일제약은 중국 제약사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는 점이 부각받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특징주로 꼽혔습니다. 세종 메디칼부터 시작해서 삼일제약까지 이 5가지 종목들 특징이 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CS윈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뭐 테마주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본업이 좀 탄탄한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적인 좀 눌림 현상이 나오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골라봤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제너럴 일렉트릭과 900억 원의 이제 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공시가 나온 시점이 장 마감 이후에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주가의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뭐 엄청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가장 또 최근에 전년 매출액 대비 100%가 넘는 또 공급 계약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7%대의 공급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뭐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멘스와 함께 또 공급 계약을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전 세계 해상 풍력에서의 이런 점유율이 7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CS윈드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전 세계 또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재작년부터 하부 구조물 쪽으로도 시장에 대한 확대를 좀 이뤄내고 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풍력 타워보다는 하부 구조물 시장이 약 2배 정도 시장의 캐파가 크다 보니까 이러한 좀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해상풍력에 대한 이런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점이 24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향후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전 세계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은 계속적으로 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1, 2분기나 이제 작년으로 봤을 때 수주가 좀 많이 급감하는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뭐 미국 정부에 대한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이런 정권에 대한 뭐 상원에서의 승리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좀 긍정적인 정책들이 이어질 확률이 높고 또 IRA에 대한 수혜도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실적이나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구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산업적인 성장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섹터고 그 안에서의 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 거래에서의 특징주 중에서 풍력주로 CS윈드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최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SM과 JYP 엔터가 계속해서 자리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21일 연속 지금 SM과 JYP 엔터를 담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을 외국인이 7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한화 시스템을 포함해서 4개 업체와 국내 최대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또 투자한다라는 계획인데요. 한화 시스템이 책임 시공을 맡는다는 소식에 이렇게 외국인이 지금 7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4일 연속 외국인이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산 종목으로 LIG 넥스원을 외국인이 3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착수 소식을 밝혔습니다. LIG 넥스원이 시제품 제작사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SM부터 시작해서 LIG 넥스원까지 5가지 종목 중에선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JYP 엔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겹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이 사람이 또 이거 들고 왔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엔터가 이제 연말 연초에 굉장히 조금 즐거운 부분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과 3분기 이후부터 주력 아티스트들의 이런 활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뭐 계속적인 좀 기대감들을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JYP 하면 엔터사 들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아마 강하실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3분기에 이제 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4분기 실적 역시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요 엔터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각각의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JY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별하게 기업의 부정적인 이슈가 될 만한 요인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한 재계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트와이스라든지 굉장히 좀 재계약들이 잘 성황리에 또 끝난 부분들이 있어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좀 축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기타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뻗어나가 있습니다. 뭐 SM 같은 경우는 뭐 외식 사업까지 좀 뻗어져 나가 있는 상황인데 JYP 같은 경우는 음반과 음원 그리고 이제 이런 아티스트 쪽으로만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본업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업황이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됐을 때는 단연 실적에서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콘서트를 거의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 커지게 만들 수가 있고 콘서트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MD 매출까지 같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상과 닦아놨었던 그런 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성 그룹 중에서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든지 기타 뭐 SM에서의 또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단연 스트레이키즈가 스타디움에 대한 이런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수혜도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JYP 굉장히 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전략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계단식 상승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6만 원부터 6만 2천 원까지 단기 조정 나왔을 때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로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만 3,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JYP 엔터가 최근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격적인 부담이 없을까라고 질문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금 눌렸을 때 한 6만 원 선에서 6만 2천 원 선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JYP 엔터 가격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이 순매수한 특징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일 연속 기관이 대성홀딩스를 담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또 기관이 8일 연속 재룡전기를 담고 있고요. 7일 연속 현대일렉트릭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ESS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바로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097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대일렉트릭이 기관이 지금 7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일 연속 스튜디오 드래곤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 영향으로 어제 본장에서는 4% 가깝게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은 이 조정을 이용해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도 담았습니다. 4일 연속 지금 M게임을 담고 있습니다. M게임은 게임주들 중에서도 중국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이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M게임까지 지금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종목들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컨텐츠 섹터는 좀 다르게 인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한번 굉장히 좀 대세적인 하락이 나올 때 넷플릭스의 가입자 역성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좀 많이 컨텐츠 섹터가 좀 눌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우영우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회복이 됐던 것처럼 이제 어떠한 컨텐츠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OTT 플랫폼들의 가입주 수가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디즈니에서 아이거 이제 CEO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서의 OTT 경쟁은 앞으로도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단연 이전부터 이제 콘텐츠 제작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제작사였고요. 또 신인 작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콘텐츠가 재밌으면 신인 작가와도 계약을 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10%대 이 시청률이 나오는 드라마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었고 최근에 뭐 환혼이라든지 슈룹 같은 또 이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드라마들을 만들었고 최근에 또 환혼2도 이제 개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쪽 이슈에서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25, 21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거 역시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OTT에 대한 개방이 열리고 컨텐츠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회가 넓어지게 되면 구작 IP와 신작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단연 그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여전히 넷플릭스의 역성장 이전보다도 이제 가격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뭐 추가 상승력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드가 정말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시즌 드라마 데뷔했을 때 여전히 제작비는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향후 드라마에 대한 이런 가격 협상력이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외국인의 순매수 특징주 중에선 JYP K엔터를 꼽아주셨고요. 기관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K 콘텐츠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강한 상승 재료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모펀드가 사들인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어떤 종목들을 사들였을까요? 일단 먼저 포스코 홀딩스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역시나 어제장에서 약품이 들어간 종목들 급등했다라고 앞서 인사이트 시간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유럽과 미국에서는 해열머 항생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모펀드도 추세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을 사들였고요. 다음으로 디어유를 매수했습니다. 어제 키움증권에서 K-팝 아티스트의 월드투어 재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사모펀드가 디어유를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진테크도 순 매수했고요.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담았습니다. 한화그룹이 방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이제 본계약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건조를 지속한 만큼 한화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사모펀드가 담았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종목들 중에서 탑픽 종목 바로 꼽아주실게요.
네, 저는 디어유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후발로 좀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단연 디어유와 하이브의 이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팬덤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구독 경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됐을 때 좀 안정적인 수준의 이런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기별로 이제 구독자 수는 약 10만씩 늘어나고 있고 제 구독률이 90%가 넘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고로 수익으로 좀 이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티스트를 얼마나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 자체는 좀 달라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좀 이런 일 평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분석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한 사람당 3,5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로. 그래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주요 IP들이 계속적으로 좀 입점을 합니다. 뭐 JYP라든지 기타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입점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인 아티스트들이 뭐 굉장히 좀 많이 데뷔를 할 것으로 엔터사들에선 좀 예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점에 따른 또 추가적인 팬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불황이 있더라도 사실 이런 팬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돈을 사용하는 것들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구독률이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구조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사모펀드가 연이어서 굉장히 좀 많이 담아주고 있는데 주가에 좀 급등락이 세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량 동반 한번 상승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 상단 부분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31,500원부터 33,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9,000원으로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5만 원대도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200원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시작하는 이 초입 부분, 거래 소황하고 올라가는 이 부분 자체가 깨지게 됐을 때는 비중 조절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성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성장까지 기대되는 종목으로 디어유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급의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